여기 요청하신 스크립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유튜브나 영상 매체에서 내레이션으로 사용하기 좋도록 시청자를 몰입시킬 수 있는 자연스럽고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톤, 해요체, 하십시오체 혼합으로 각색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현관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조명을 끈 다음 두꺼운 이불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완벽하게 조용하고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이죠. 하지만 갑자기 복도에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멎는 듯하며 서늘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집에 혼자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말이죠. 어둠 속에서 우리 몸이 패닉에 빠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90% 동안 밤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 공포 속에서 살아남았던 방식이 오늘날까지도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 인류가 비를 피할 수 있는 동굴 속에 웅크린 채 해가 뜰 때까지 평화롭게 숙면을 취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맹수들의 야식에 불과했죠. 인간의 눈은 어둠 속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야간 시력도 없고 두꺼운 가죽이나 독도 없습니다. 반면 거대한 하이에나, 동굴곰, 검치호랑이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해가 진다는 것은 곧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불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밤은 12시간 동안 이어지는 악몽이었습니다. 초기 인류는 땅에서 잠을 자지 않고 나무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엉성한 둥지를 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무에 매달린 채 발 아래에서 짐승들이 찢겨나가는 비명 소리를 숨죽여 들어야만 했습니다. 잠에 빠져들던 찰나 갑자기 온몸이 움찔하며 화들짝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 수면 놀람증 헤임리크쇼크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움찔거림이 200만 년 전부터 이어진 반사작용이라고 믿습니다. 뇌가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맹수의 아가리 속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원문 중복 단락 번역.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 인류가 비를 피할 수 있는 동굴 속에 웅크린 채 해가 뜰 때까지 평화롭게 숙면을 취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맹수들의 야식에 불과했죠. 인간의 눈은 어둠 속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야간 시력도 없고 두꺼운 가죽이나 독도 없습니다. 반면 거대한 하이에나, 동굴곰, 검치호랑이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해가 진다는 것은 곧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불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밤은 12시간 동안 이어지는 악몽이었습니다. 초기 인류는 땅에서 잠을 자지 않고 나무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엉성한 둥지를 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무에 매달린 채 발 아래에서 짐승들이 찢겨나가는 비명 소리를 숨죽여 들어야만 했습니다. 잠에 빠져들던 찰나 갑자기 온몸이 움찔하며 화들짝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 수면 놀람증 하임리크적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움찔거림이 200만 년 전부터 이어진 반사작용이라고 믿습니다. 뇌가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맹수의 아가리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중복 번역 끝. 이것이 바로 고대 인류가 지금의 우리처럼 잠을 자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만약 오늘날 여러분이 새벽 3시에 깨어나 천장만 바라보며 1시간 동안 다시 잠들지 못한다면 현대의 의사들은 이를 불면증이라고 진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은 그것을 지극히 정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분할 수면, 비파식 슬립을 취했습니다. 4시간 동안 잠을 자고 한밤중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깨어 있다가 다시 4시간을 자는 방식이었죠. 한밤중에 깨어있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꺼져가는 불빛을 살리고 아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랑을 나누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 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것은 부족원 모두가 아직 무사히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진화론적 체크포인트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보안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아예 우리의 DNA 안에 새겨 넣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자연스럽게 새벽 5시에 깨어나고 10대들은 왜 본능적으로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버티려 하는지 궁금한 적 없으신가요? 오늘날 우리는 늦잠을 자는 10대들을 게으르다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훌륭한 야간 경비대입니다. 이를 보초, 가설, 센티넬 하이포테시스라고 부릅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 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들은 이른 아침 근무를 맡았습니다. 성인들은 한밤중에 잠을 잤죠. 그리고 젊고 튼튼하며 감각이 예민한 10대들이 심야 근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생체시계 덕분에 인류 역사상 부족 전체가 동시에 의식을 잃고 잠든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깨어 있었고 누군가는 항상 불침번을 섰습니다. 여러분의 엉망진창인 수면 패턴이나 완전한 올빼미족인 그 친구는 현대 회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30만 년이나 된 완벽한 보안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매트리스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경복이나 가로등의 존재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 오늘 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혹은 새벽 3시에 아무런 이유 없이 번쩍 눈이 떠진다면 짜증내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200만 년 된 생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자신이 사바나 초원 한가운데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 차례가 되어 조용히 모닥불을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